안녕하십니까. 최근 국방안보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중요한 안보 이슈들을 간추려서 브리핑해드리겠는데요. 오늘 특별히 중국 스페셜입니다. 중국 관련 소식 왕창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토지 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에서 토지의 사유재산을 지키겠다며 주민과 무장경찰이 대치하며 폭력 사태까지 발생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베이징 창핑구 문화산업 거주지 안에 있는 호화주택단지 브리우스 마을에서 주민들과 무경이 대치 중이라고 타임스가 29일 보도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은 경관이 수리해 고급 주택 단지가 들어서는 것이었는데요. 중국 당국이 갑자기 이 주택들을 모두 불법 주택으로 규정하고 강제 철거 대상으로 지정하면서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베이징에 거점을 두고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할 수 없지만 최근 중국에서 유행하는 초상권 개념에 따라 토지 대신 주택만 구입해 거주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었는데요. 당국이 소수권 개념에 손을 대면서 충돌이 발생한 것입니다. 베이징시는 15일 공문을 보내 7일 이내 모든 주택을 강제 철거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주민들은 재산을 지키겠다며 당국에 대한 항전을 선포하고 단지를 요새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피하 식별을 위해 머리에 띠를 두르고 곤봉과 쇠파이프 등을 들었으며 각 진입로에 바리케이트와 초소를 세우고 무전기로 서로 연락하며 철거반의 진입을 저지하고 있는데요. 당국이 공안의 지원을 요청하면서 현재 무장경찰부대와 주민들이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드디어 물론 시위가 처음은 아닙니다마는 일반인들의 재산 때문에 삶의 질 때문에 이제 정부가 충돌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이집트를 대단히 좋아 보입니다. 우리 한국의 기준으로 봐도 지금 서울 근교에 있는 파주나 고향이나 이런 데 보면 꽤 괜찮은 단독주택 단지들이 있는데 꼭 그런 데와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 지금 베이징 시내에 너무 정밀하고 인구 밀도 많고 하니까 베이징의 외곽 지역 중심지에서 벗어난 지역. 여기에 지금은 농지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집을 짓는 겁니다. 업자들이 집을 지어서 이 집도 일종의 물건처럼 구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고 물건의 집이라는 물건이다. 그게 다소 상권 개념이라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에요.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체제니까 개인의 부동산 소유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부동산을 예를 들어 아파트를 산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의 소유권을 한 50년 동안 인정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50년이 되면 다시 연장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집의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집의 소유권이다. 이게 아닌 그런 국가인데 여기는 국가건데 이 집은 내가 여의 집이나 물건을 샀으니 건물로 서는 자나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베이징시가 있으면 우리도 서울특별시가 있으면 도봉구, 노원구, 강남구 이런 기초단체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핑구라고 하는 구에서는 이 창피뿐만 아니고 아주 많다고 해서는 허가를 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징시시에서 안 된다. 이거 11개 전부 철거해야 되니까 이런 집을 사려면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 계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완전히 부딪히고 난리가 나는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중국인들이 소유에 대한 개념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로 인한 충돌이 아주 빈번하게 나올 것이며 그것이 도와서 놓아서는 아니죠. 이미 불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그런 상황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 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런 집을 물건이다 보니까 꺼져라. 영원히 내가 이것은 50년 동안 우리 영원히 될 거야 이렇게 해서 사는데 그 안에 철거야 7개 지금 용납이 안 된 상황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정말 큰일이죠. 중국 내륙 지역에 시간당 170일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 최대의 대민 산샤댐에 대한 붕괴설이 돌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륙 지역에 한 달 가까이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산샤댐 인구 400만의 도시이자
삼국지의 고장으로 유명한 이창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환구시보 등 중국 관영 매체는 29일 이창 기상대를 인용해 50년 만에 최대 폭우로 이 일대가 물에 잠겼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창에 홍색 폭우 경보 즉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가 온다는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구이저우성과 후난성 후베이성에 시간당 72의 폭우를 예보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기록적인 폭우에 산샤댐의 방류가 더해지면서 이창은 도시 전체가 1m 이상 수심 속에 완전히 잠겼다. 중국 당국의 필사적인 삭제와 검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민들은 웨이보 등 SNS와 온라인 공간에 현지 상황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현지 주민들은 산샤댐 수위가 경고 수위를 넘어섰다는 경보 발령 얼마 후에 도시가 물에 잠겼다 면서 당국이 산샤댐의 붕괴를 우려해 대량의 물을 흘려보낸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륙 지역에는 당분간 비가 계속될 전망인데요. 한 달 가까이 내린 비로 지반이 크게 약화됐고 산샤댐도 엄청난 수확을 견디지 못해 붕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들이 곳곳에 속속 전해지면서 양쯔강 유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황금강에 올라온 사진인데 이것은 중국의 소방당국이 주민들을 구출하고 있는 이런 홍보용 사진이죠. 그래서 이건 아주 정제된 검열로서 OK 해서 황금강에 올라온 그런 사진이에요. 소방대원이에요. 사진은 현실은 이것보다 훨씬 나죠. 그래서 아주 충격적으로 보이는 이런 사진들은 지금 속속 전부 다 인터넷에서 삭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대로 알려서 국민들이 대비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전부 다 삭제해요. 그래서 이 정부에 올라갈 수 있는 원전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막아내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창이 남쪽에 있는데 이장 같은 경우에 제가 이 콘서트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 삼국지에서 유비가 관우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60만 대군을 동원해서 오나라를 치러 갔다가 육손에게 패해서 화공의 배에서 박살을 낳았던 이름대전이죠. 그 일은 내전이 있었던 바로 그 고장이에요. 그리고 백제성으로 피신해서 유비가 거기서 죽었는데 그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산샤댐이 붕괴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물을 계속 흘려보낸다.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잠겨 있는데 물을 계속 방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서쪽에 있는 그러니까 상류 지역에 있는 스촨도, 우남주 이런 지역에서 계속 지금 비가 오니까 물이 계속 양식장으로 들어오고 그게 산샤댐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겁니다. 순식간인 것이죠. 너무나 많은 물이 지금 유입되고 있으니까 제가 콘서트 외에 산샤댐 붕괴 위기라고 올려드린 것 벌써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비가 계속 기록적인 폭우가 오고 있다고 하니까 특히 산샤댐이 있는 시간만 비가 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건 무지막지한 것이죠. 그런데 산샤댐이 정말 붕괴가 된다면 3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3명. 상상이 되나요? 인구 한 13억 14억 이상인데 그중에서 양쯔강 유역에 사는 4,000명 이상이 이재민이 되는데 이재민만 4억 명이면 그 안에 사망자 같은 이런 비극을 당한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빨리 중국 당국에 이런 거 삭제하고 검열하고 이런 걸 넘어서 대책을 세우는 이런 국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붕괴까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소식인데요. 저는 이 사람 얼굴만 보면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신중 논란으로 미국이 탈퇴해서 껍데기만 남았다는 평가를 받는 세계보건기구 이치로가 다음 주 중국에 조사단을 보내 바이러스 근원지 파악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바이러스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 다음 주에 중국에 조사단을 파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가 현지 시각 29일 보도했습니다. 테드 로스 갤브레이스의 초 사무총장은 29일 화상회의에서 바이러스의 기원을 포함해 바이러스에 대한 모든 것을 알면 더 잘 싸울 수 있다라며 이것이 어떻게 시작됐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레이스 부총장은
중국도 확진자가 이미 1000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는 50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라면서 팬데믹이 가속되고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더블인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10월로 추정되는 최초 발병 8개월 만의 일인데요. 늑장 대응 논란 속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은 최근 바이러스 근원을 놓고 미국과 중국 간의 다툼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명분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완전히 친중 인사죠.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친중 인사 사무총장이 끝나면 이 대표가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죠. 왜 정부가 바뀌어서 전 정부 때 보건부 장관 할 때 유엔에서 온 구호물자가 반대하는 북쪽에는 주지 않고 해서 수백만 명의 사망자를 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죠. 어느 친중 인사 그런데 이 사람이 아시다시피 팬데믹을 늦추었고 발표를 하지 않았고 이건 뭐 별거 아니다라고 계속 이 봄에 그렇게 주장하다가 결국 나중에 중국이 이 바이러스가 꺾을 무렵에 팬데믹을 선언했죠. 그리고 그 책임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됐는데 발병 10개월 만에 중국 하겠다 이거예요.